개수사주 감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주를 이론을 공부하시고 이제 사주를 보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계절을 보시고, 계절을 보신다는 건 이제 격이 어떠하느냐를 보시는 거죠. 계절이 어떻게 흐르느냐, 그리고 이제 일간을 보시고, 일간이 기본적으로 신왕한가 신약한가, 근으로 왕한가 인성으로 왕한가 비겁으로 왕한가, 또는 어떻게 해서 신약한가, 근이 없어서 신약한가, 상극이 많아서 신약한가, 제하는 것이 많아서 신약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 사주를 보시면 여자분이고 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가 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술월에 태어났으니까 동절생으로 보고 동절의 수화를 살펴보면, 이제 동절에는 간목으로 정화를 인화를 해서 임수로 신금을 재련하고 무토와 술토로 이 수화를 중재 조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주에 갑은 없지만 을이 튼튼하게 있고, 또 대운에서 갑을 만났죠. 그래서 토는 자체로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제 동절의 수화미제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면 인간에게 필요한 풍요를 위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를 위한 그런 재화나 또는 뭐 정보나 지식을 유통하는 일에, 요즘 물건 유통한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정보나 지혜나 지식을 유통하는 일에,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재화나 정보, 지식을 유통하는 일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동절에 간목으로 이렇게 깊은 공부를 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을목이 있다. 을목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동절이니까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연구실에만 있는 사람이 아닌, 현장에서 반드시 현장 근무, 현장에서 자기가 어떤 실무자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을목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임수 이외에도 지금 계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동절에 또 계수가 있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말과 글과 뭐 이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말, 글, 이론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또 이렇게 계수가 있는데 을축대운이 오지요. 을축대운이 오면 다시 이제 또 축토가, 축토라는 게 이제 기초과학이나 기초학습을, 기초적인 그런 원론이나 뭐 철학적인 공부나 이렇게 하는데 기초 학문을 공부한다라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하면, 이분이 원래 이제 한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의대를 가지 못하고 한약과를 나왔습니다. 한약과를 나오고, 그리고 을축대운에 이제 자체로, 을축대운은 식신제살이거든요. 그래서 을축대운에 다시 대학원, 의학 전문, 그러니까 한의학 전문 대학원에 공부를, 한의학 전문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은 한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을축대운에 이게 병화가 없으니까, 병화가 없으니까 이거를 나무를 잘 키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뿌리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뿌리를 키우는 기초적인 이론적인 학문,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이론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 전체적으로 이제 수가 아주 왕하니까, 수가 왕하면 다 오랫동안 학업을 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수가 왕하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수생목이 길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학습하고 학업을 오랫동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뭐냐? 화입니다. 병화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수생목, 목생화가 원활해서, 금생수가 원활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주 자체는 이제 수왕하니까 오랫동안 학업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격국을 보겠습니다. 격을 보시면 분필이 어떨 땐 잘 안 나오고 어떨 땐 잉크가 너무 많이 나오고. 개수가 술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이죠. 개수가 술월에 정관격입니다.
그러면 정관격은 예, 재성이 있어야 예. 이 용어는 별로 여러분 막 배우는 곳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희신이라 말하는 분들도 있고 상신이라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상신으로 배웠기 때문에 재성은 정관격에게 재성이 있으면 좋은 환경,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에게서 또 좋은 환경을 만나서 예, 좋은 자질을 가지고 나고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환경에서 잘 공부하고 환경의 혜택을 예, 두루두루 환경의 혜택을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드러난 재성은 없지만 여기 술 중에 이제 정화 편재가 술토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격은 정인이 용신입니다. 네, 정인이 없습니다. 그죠? 정인이 없고 예, 편인이 있습니다. 편인이 예, 관인상생합니다. 그래서 편인이 관인상생을 하게 되면 관서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인이 사주에 어디에 있든 반드시 관서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인 용신은 정인 용신은 없고 이제 편인이 네, 관인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관설을 불러오므로 관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재생관을 해서 관을 항상 보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관을 해야 하니 재생관은 타인을 보좌하거나 타인을 보호해주거나 타인을 지원하거나 또는 타인을 받들거나 윗사람을 받들거나 노약자를 받들거나 이렇게 충성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복종하고 예, 받드는 일을 하는 것이 재생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지금은 소속에 있으니까 그 소속의 한의원에서 열심히 소속을 위해서 내일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환자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예, 성심성의껏 하는 것이 그것이 재생관입니다. 근데 이분은 근이 왕하고 재생관이니까 언젠가는 한 그 조직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되고 근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자기만의 한의원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관격을 풀었는데 정관격이 겁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겁재가 있습니다. 겁재가 있으면 정관이 겁재가 있으면 겁재는 경쟁자거든요. 그러면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저 겁재를 이겨야 돼. 겁재를 물리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겁재를 물리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쟁자 겁재를 물리치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무관의 마인드라고 합니다. 무관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격인데 정관을 추구하지 않고 정관이 아닌 무관 성향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관을 추구하기보다는 누구든 경쟁자를 싸워서 물리치려는 그 경쟁심을 예, 근성을 발휘하는 것을 무관 성향이라고 하고요. 무관의 진로적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관의 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 정관이라는 거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정해진 임무를 예, 내부에서 행정직이나 교육직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예, 정관직이잖아요. 근데 겁재가 있어서 정관이 겁재를 탁 취하면 무관 성향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이런 정관을 추구하지 않고 무관 성향, 군인, 경찰 또는 검찰 또는 의학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의학 부분으로 간 것이죠. 또는 정치인들 다 겁재를 물리치려는 무관 성향으로 정치를 하는 거지 정관들은 정치하는 거 다 잘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무관 적성은 검찰, 경찰, 군인, 정치 또는 의학 또는 예체능, 예, 체육하는 사람들 또 사업 성향, 예, 누구한테 밑에서 이렇게 관인상생을 추구하지 않고 사업 성향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임대업 등의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요. 정관격이 겁재가 있어서 정관이 겁재를 제하면 무관 성향의 진로적성 분야로 가는데 그것이 대개는 무관 성향이라는 것이 정관을 추구하지 않고 군인, 경찰, 검찰, 의학
의사, 정치나 예체능이나 사업 성향, 또 자기만의 사업 성향, 독립사업, 뭐 개업 이런 것이고요. 또는 이제 또 임대업을 하는 그런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저 대운상으로 갑자의 상관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상관이 경관을 하죠. 역시 또 상관이 경관을 하기 때문에 정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을 학습했기 때문에 만나면 전부 다 정관을 추구하지 않고 이과나 기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근황하기 때문에 이제 이과, 기술을 전공하게 된 거죠. 이과나 기술 쪽에 분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근약하다, 근이 없었다 했는데 근이 없이 상관, 경관을 만나면 되게 영업이나 예체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운에 이제 한의대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성적이 부족해서 한의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을축대운에 한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합격해서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주의 억부를 잠깐 더 보면 억부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사주가 지금 정관이 편인에 의해서 설대죠. 그래서 정관이 편인에 설대, 편인 설대입니다. 그러면은 뭘로 보좌를 해야 되냐면 재생관이 부입니다. 재생관을 부용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재성이 조금 부족하니까 재생관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직업적인 안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인에 의해서 정관이 설되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재생관이 있어야 되는데 재성이 없으니까 직업적인 안정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갑자울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이렇게 해서 천간으로 재성운 지지로도 재성운이 오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거기다 이제 이분은 전문가이니까 직업적으로 특기형 전문가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편인에 의해서 설됨으로 반드시 재성으로 재생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식신이 이렇게 편인에 의해서 도식이 되었습니다. 식신, 편인, 도식이죠. 그러면은 편인이 식신을 상극을 하니까 그러면 이걸 또 살려내려면 편제가 억용신입니다. 편제가 있어야 돼요. 정화가 있어서 이 편인을 탁 상극을 해야 식신이 팍 살아나서 풍요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식신이 편인에 의해서 도식이 되었습니다. 역시 사주 자체로 편제가 너무 여기 술토 안에 조그맣게 숨어있기 때문에 이 억용신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정대운이 오니까 병인 정묘대운이 오니까 이때 이제 억용이 오는 것이에요. 억용이 오니까 저때 가장 왕성하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지금 비겁이 이제 부용신인 거죠. 그래서 비겁으로 부용신을 하면 이제 부용신은 튼튼하니까 부용신이라는 게 이제 가정의 안정,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편인이 정관인데 편인이 있으면 관설이 어디에 있든 일어나고 그러면 그 정관을 보좌하는 재성이 있어서 재생관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관을 유지해야 직업적인 안정과 직업적으로 유지하고 직업적인 발전, 자기의 지위나 계급이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수사주를 감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